네, 이 국회의원이 내라는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오은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2시에 이제 선고 공판이라고 한다면 2시 뭐 한 5분이면은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내놓고 주문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주문 다 읽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뭐 이런 방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통상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거든요. 그 유죄다 무죄다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뭐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라던가 어떤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만약 결론을 낸다면 조금 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드려야 되니까 유무죄나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는 제일 먼저 피고인마다 결론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지난 3일이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20년 구형을 했습니다.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30년까지가 이제 최고 형량이 30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를 구형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형인데요. 이게 이제 검찰의 의견인 것이지요. 물론 이제 구형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찰은 이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보고 있구나라는 의견을 참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와 같거나 또 낮거나 아니면 더 높거나 이것은 뭐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살인죄가 한 20년 구형이 되나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 이제 하한만 있으니까요. 근데 살인죄는 그 정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피고인이 너무너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은 사실은 이제 5년이라는 그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그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20년에 대한 구형량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국가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범죄다 이렇게 봤다는 것 같고요. 또 원래는 이제 내란죄 자체는 어떤 수괴라던가 아니면 수괴가 아닌 자에 따라서 법정행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내란 음모나 선동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특별히 이석기 의원을 총책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중한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내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이 녹취록, 아론 모임의 녹취록이 불법적으로 뭐 취득한 증거다 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였는데요. 증거로 채택이 대부분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45차례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47개 녹음 파일을 제출을 했고 그중에 32개는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15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단에서 계속 그게 이제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매수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고 계속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을 보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직접 그 증거를 수집한 게 아니고 그 제3자인 제보자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조직범죄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증거를 수집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법성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뭐 법조계에서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다들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지금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아예 무죄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지금 20년도 너무 낮다, 뭐 심지어 사형이다 이런 심한 주장까지 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있고 여론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란 음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란 음모는 어떤 목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어떤 국가기관을 정말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제압을 해서 국가를 정말 전복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고 이게 유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폭탄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무서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국가를 흔드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실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유죄가 되지 않겠느냐 내라는 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 저도 증거를 다 본 것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검찰이랑 변호인이 끝까지 지금 유죄 무죄 공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동안 나왔던 증거를 이제 전부 다 50시간 넘게 봤다는 이제 재판부가 결국은 이 실체가 어느 정도 국가의 위험이 있는가는 네. 결국 그 판단을 기다려보고 또 그 판단이 저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경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